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향해사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네이처셀 관련해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뭐 사실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지금 섹터에 수급이 좀 굉장히 안 좋죠. 일단은 알테오젠 쪽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이 굉장히 좀 큽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지금 뭐 20% 넘게 장 초반부터 지금 계속해서 마감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여파가 지금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에 훈풍을 계속해서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네이처셀도 마찬가지고요. 뭐 다른 종목들도 뭐 개별적인 뭐 악재라든지 혹은 뭐 재료에 대한 소멸 뭐 이런 부분들로 빠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지수에 대한 영향으로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지금 나가고 있는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점은 아직은 저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일단 뭐 최근에 나온 이슈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이슈가 좀 부재이긴 해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다른 바이오 기업들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이슈가 부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나왔던 이슈를 좀 놓고 보니까 이 조이트 스템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더라고요. 지금 미국 FDA EOP2 미팅을 일단은 성공적으로 종료를 했다라고 5일 전에 일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기 안정성부터 유효성에 대한 부분들의 재확인, 미국 임상 3상에 대한 부분들의 가속 승인이 절차가 본격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일단은 나온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뭐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뭐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주가를 사실 뭐 그렇게 볼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뭐 주가를 봐봤자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투심이 악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죠. 지금 자리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말은 즉슨 이 부분들의 스토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겁니다. 뭐 지금 이제 조인트 스템 그리고 바이오 스템 쪽 관련해 가지고 이 바스코 스템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의 두 축으로 지금 가려고 한다라는 거. 네이처셀이 일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조인트 스템이라는 하나의 파이프라인 축으로만 갔었던 부분들이 바스코 스템까지 붙으면서 두 가지의 축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 강조했던 부분들이 뭐죠? 신사업이죠. 올해부터 신사업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 이 신사업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장기적인 캐시 플로우까지도 일단은 갖추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일단은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만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게 되면은 사실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수를 하고 있어요. 금투도 그렇고요, 기관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실 뭐 지금 바이오 대장주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코스닥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만큼 개별 호지가 있어도 수급이 일단은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일단 이 두 가지는 좀 체크를 해두시고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이거죠. 조인트 스텝 쪽 상용화 규제 이슈. 앞전에 제가 이슈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그로 인해 가지고 생산 인프라 확장 스토리가 일단은 계속 붙고 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EOP2 미팅이 일단 성공적으로 종료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 두 가지 축으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이 현재 잡혀 있다. 여기 플러스로 뭐 신사업 부분들이 붙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일단 저는 펀더멘탈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후의 주가를 분석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의미 없습니다. 주가를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펀더멘탈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네이처셀은요, 사실 뭐 어떻게 봐야 하냐? 그게 뭐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일단은 뭐 바이오 대장이라 할 수 있는 알테오젠이 거의 뭐 하한가 근처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의 지수 부분들을 전부 다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개별 독단적인 재료가 강하지 않는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네이처셀 관련해 가지고는요, 크게 뭐 의미는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이 종목은 일단은 여러분들 뭐 단순히 테마주라고 이제 보기보다는요, 파이프라인이 일단은 분명하다. 그로 인해서 실적까지 일단은 가는 시간이 이제는 필요한 그 구조가 정확하게 얼마나 이어질지, 이제는 그 수익화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요점을 잡고 보는 게 저는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뭐 다른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개의치할 필요는 전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실적적인 부분들도 제가 위에 좀 가지고 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보면은 사실 뭐 실적 부분들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사실 뭐 바이오 기업들이 네이처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드라마틱하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임상이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조인트 스텝도 마찬가지고 바스코 스텝은 이제 막 시작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상이 다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 이전을 할 수가 없는데 당연히 글로벌 제약사랑 어떻게 계약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로열티 구조도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당장 얘네들이 어, 자산은 계속해서 모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부채는 줄여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계속해야 되니까 뭘 내놨었냐? 신사 부분들을 내놨던 겁니다. 줄기세포, 이 장기 보관 사업, 그걸 내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위로 올려 나가기 위한 그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려 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는 게 더욱더 합리적이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숫자부터 보게 되면은 일단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뭐 분기 기준의 매출액이 한 39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39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순손실이 거의 한 1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기 매출이 39억인데 이게 순손실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적자가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주가는 실적보다는 결국 뭐예요? 이 미래 사업 가치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버는 상황인데 주가가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고 버틴다는 건 뭐예요? 뭔가 기다린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건데 얘네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결국엔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들 뭔가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바스코 스탠도 마찬가지고요. 조인트 스탠도 마찬가지고 신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단은 베일에 나와 있는 게 세 가지 사업이에요.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퍼포먼스는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수익성은 전혀 제로죠. 빵. 빵인데 일단은 이 미래 사업 가치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시기는 분명히 맞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먼저 인식을 하고 네이처세를 바라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 회사의 가장 뭐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뭘까요? 뭐 여러분들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답이 딱 나올 겁니다. 뭐 네이처셀 하게 되면은 워낙 질질 오래 끌고 왔던 부분들 이거죠. 조인트 스템. 뭐 네이처셀을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조인트 스템은요. 이거는 워낙 뭐 계속해서 달달 볶아왔던 부분들이고 최근에 바스코 스템 쪽 관련해서 이야기도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조인트 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봤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일 거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뭐 핵심만 좀 이야기해드리게 되면요 결국 이제 그거예요 자기 지방률의 이 줄기세포 기반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염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조인트 스템 같은 경우는 장기 추적에서 통증 개선과 관절 기능 유지 효과를 확인을 이미 마친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중증 하지혈 치료제인 이 바스코스템 쪽 미국 FDA 이 RMAT 이 지칭을 통해서 해외 개발 트랙을 또 확보까지 이미 한 상태죠. 자, 그러면 이게 단순 연구 개발 단계가 아니라 뭐죠? 글로벌 임상 시장을 염두를 해두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라는 점을 우리는 일단은 포인트로 두고 네이처셀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이처셀 말고도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쪽은 셀트리온도 있고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요. 알테오젠도 있고요. 그리고 에이벨 바이오도 있고요. D&D 파마텍도 있고요. 뭐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근데 네이처셀이랑 조금 다른 맥락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 이 중증 하지오엘 치료 이것을 하려고 하는 기업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환자 수요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생각보다 이쪽에 대한 연구 개발을 많이 안 해요. 왜?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네이처셀이 왜 이쪽을 하냐? 그만큼 반대로 생각하면 뭐죠? 경쟁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경쟁자가. 자, 그러면 경쟁자가 없다라는 것은 미국
FDA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자, 하지 허혈 쪽에 관련해 가지고 환자들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 수요가 적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들이 극히 드물다. 근데 네이처셀이 이쪽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결과를 증명을 하고 이쪽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FDA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빠르게 인허가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처럼 무수히 많은 이 전쟁터에 소굴로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든 속도를 챙겨 나가서 무언가 하나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뛰어 들어가든 뭘 하든 하겠다. 이 취지라는 겁니다. 네이처셀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네이처셀이 정말로 조이튼 스탠도 마찬가지지만 바스코 스탠까지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입지력이 강화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아마 먼저 반응할 겁니다. 주가는 먼저 반응을 할 거고요. 옛날처럼 그 급등 퍼포먼스 있죠. 그게 진짜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뭐예요? 일단은 이 줄기세포라는 단어만 보고 움직이는 구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요, 결국에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뭐죠? 이 조인트 스템이에요. 그리고 바스코 스템. 이 두 가지입니다. 네이처셀은.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 임상, 라이벌이 공식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결국 미국 FDA 쪽에서 가속 승인 경로를 탈 수 있는 그 구조에 일단 있는지 여부.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 뉴스 보여드렸죠. EOP2 미팅 성공적으로 지금 종료를 했다라고 보여드렸었습니다. 자, 결국 그 종료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삼상에 대한 부분들의 가속 승인 절차가 실제로 진행 단계에 들어갔는지 이 여부를 체크를 하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 단순히 우리가 뉴스 제목만 보고 매매를 하게 되면은 뭘 하게 되죠?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타이밍을.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확고하게 보는 관점은 딱 하나예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처셀은요, 저는 테마주라고 안 봅니다. 테마주라고 안 보고요. 파이프라인이 실제로 갖추고 있는지 그 평가가 갈리는 그 분기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인트 스템과 바스코 스템이 미국 임사 그리고 해외 개발 스토리로 연결이 될 때 시장이 그만큼 주가를 다르게 매기기 분명히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놓치는 디테일은요, 승인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의 자체가 아니라 결국에는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냐, 이 부분일 거예요. 결국 이 차이를 여러분들 모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결국 우리는 늦게 알고, 그러면 늦게 알수록 늦게 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늦게 팔게 되고, 이게 여러분들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든 네이처셀 이 투자 전략 보고서는요, 그냥 여러분들 호재 요약을 한 게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관 외국인 세력에 대한 AI 매집 단가부터 전부 다 분석을 해놔가지고요, 그에 따른 모멘텀 근거를 두 가지로 다 요약을 해놨고요. 그에 따른 주가 차트 근거랑 그리고 그에 따른 목표 수익 최종 투자 시나리오까지 전부 다 정리를 다 깔끔하게 이 안에다가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는요, 2026년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여부들을 제가 전부 다 적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앞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 이동, AI 매집 단가 분석, 모멘텀, 근거, 최종 투자 시나리오, 또 그에 따른 목표가까지 전부 다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뭐예요? 결국에는 매집 단가, 즉 매집 원가 구조를 어떻게 추정을 하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조인트 스템과 바스코 스템의 모멘텀과 디테일이 만약에 붙어준다고 하게 되면은 최종적인 투자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언제 확인을 하고 언제 대응을 할지 그것을 정리를 한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으로 인해서 빠지는 역할, 이거에 너무 크게 여러분들이 의미 부여를 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뭐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주가 모멘텀 기준으로 목표 구간까지 딱 한 장으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 지금 이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요. 좋은 뉴스를 여러분들 기다리다가 이게 아닙니다. 확인할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 줄기세포 이쪽 관련된 사업은요, 특히 한번 기대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네이처셀 매매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 그럼 또 그만큼 기대가 꺾이면요, 굉장히 빠르게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은 희망 회로를 돌릴 게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에 따른 근거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 010-2794-1584 이 연락처로요. 도움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전체적인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여러분들 전부 다 조건 없이 다 받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꼭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고요. 아마 주가가 올라가는 내내 중간중간에 제가 목표가를 다 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해서 가지고 가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뭐 몇 프로씩 매도를 하라 라고 적혀 있는 구간에서는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으로 꼭 가셔야 됩니다. 욕심 부려가지고 최종 목표가까지 여기서 뭐 100%다 털어내야겠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구간에서 꼭 절반씩이라도 매도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까지 꼭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중장기적인 가치 평가 구간으로 봐야 돼요. 이 파이프라인은 결국 뭡니까? 연구를 시작으로 해서요. 임상, 그다음에 해외 허가, 그다음에 상용화 이 순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뭡니까? 바이오 수익 구조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결국엔 중간중간에 이거예요. 타이밍. 타이밍 싸움인 거죠.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붙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 임상 진척이 곧바로 결국에는 매출로 연결이 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 실적보다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중장기 가치 평가 구간. 이 구간에 가깝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여기에 더해서 사업 구조를 하나하나씩 떠서 보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뭐다? 줄기세포 치료제 외에도 양막 유래, 줄기세포 장기 보관 서비스 같은 서비스형 비즈니스도 병행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부가 사업. 이거를 2026년도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이 사업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이 보관 서비스 사업을 하면서요. 현금 흐름을 보완을 하겠다라는 거죠. 네이처셀이. 그러니까 2025년과 2024년 23년간은 다른 기조 양상을 보여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조금 다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부분은 대규모 매출이 즉각 만들어내기보다는 줄기세포 사업 전반의 현금 흐름을 보완을 하는 역할로 해석을 하는 게 일단은 합리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이제 이 종목이 개별 재료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죠. 자, 이건 네이처셀만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같은 기준으로도 여러분들 놓고 보면요. 알테오젠 밀리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 전반이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동반 하락 흐름을 오늘 장중에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인 파이프라인이 아무리 좋아도 섹터 수급이 꺾이게 되면요. 주가도 같이 흔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해외 시장에서도 이 시장의 위치, 그리고 이 회사의 위치는 어떨지 여부를 체크하게 되면 글로벌 경쟁력을 놓고 보았을 때 네이처셀은 아직 뭡니까? 대형 글로벌 제약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테오젠이나 셀트리온처럼 다른 글로벌 제약사, 뭐 일라이 릴리나 이런 애들과 같이 노보노디스크처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그런 회사는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FDA
이 RMAT 쪽이라는 지정이라는 제도적 트랙을 확보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향후에 기술 이전이나 그리고 뭐 협업 가능성, 이걸 열어둘 수 있는 카드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이처셀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단순 기대인지 아니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뭐가 관건이다? 임상 데이터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대 검증 포인트는 딱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임상 진척도, 수익과 타이밍, 섹터에 대한 수급.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은 결과를 확인하는 구간이라기보다는 사업 구조가 실제로 돈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검증을 받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가 있다. 다만 제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이 네이처세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26년은 좀 다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알테오젠으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 쪽에 지금 수급이 좀 빠지고 있고, 그리고 수급이 약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이처셀을 빼고도 다른 종목들한테 놓고 봤을 때도. 그래서 제가 이제 향후에도 제약바이오 쪽 관련해 가지고 다른 기업들 좀 좋아 보이는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또 몇 종목은 또 추천도 드릴 예정이니까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게 되면은, 제가 작년 9월 2일 날이에요. 작년 9월 2일 날 SK 하이닉스를 그 당시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때였습니다. 추천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 아래 재료들을 PPT로 좀 부각을 시키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우리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자. 그때 제가 본 거는 여러분들 느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재료에 대한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SK하이닉스는 레거시 반도체 가격 사이클 바닥과 그리고 HBM 장기 공급 계약으로 변동성을 확연하게 줄였고요. 중장기 견조함을 만들어지는 그 흐름이 분명하게 2025년 하반기에 보여줬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게 보여줬었어요.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체크를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분명하게 매수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결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 78만 원대를 가격을 달성을 했어요. 불과 얼마 안 걸렸죠. 9월 달이면 10, 11, 12, 1, 한 4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4개월 만에 무려 2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요, 작년 7월 달에 영상을 찍으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래 총 6가지를 PPT로 만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왜 가지고 가야 되고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경기 회복, 그에 따른 로봇 투자에 대한 수요가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일본 야스카와 기업이 작년부터 실적 회복세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보통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분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야스카와 기업을 많이들 보세요. 왜냐면 야스카와 기업이 실적이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로봇 수요 쪽이 회복이 확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야스카 기업의 실적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국내 기업들이 또 많이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가 작년에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 당시에 제가 매수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당시에 또 삼성그룹이랑 전반적인 협력 역시도 확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AMR부터 사족 보행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다양한 기술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6개월선과 1년선 안쪽에서 크게 주가가 밀리지가 않고 박스권을 그려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더 이상 크게 밀려봤자 손절가도 굉장히 짧고
오히려 위쪽에 먹으면은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좀 넓지 않나라고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금리나 기대가 붙었었고요. 로봇 수요, 회복 지표가 붙었고 대기업 협력 확대가 붙으면서 이 세 개가 맞물렸죠.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53만 원대까지 상승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불과 8, 9, 10, 11, 12, 1, 뭐 무려 한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벌써 1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게 팩트가 되는 거죠. 결과는 여러분들 차트가 증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마지막에도 로봇주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계속 드렸었는데 아마 몇 분 못 잡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아마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로봇주 지금 대세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시장만 봐도 로봇주가 대세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문득 드는 생각들은 그걸 거예요. 아, 이제 와서 이제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남들이나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로봇주는요, 당연히 늦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유로메카라든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혹은 뭐 두산 뭐 이런 로봇주들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로봇주잖아요. 이런 로봇주들 말고요. 일단 베일에 가려져 있는 로봇주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베일에 가려진 로봇주가 저는 딱 하나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현재 그 종목은요, 올해 실적부터요, 외형 성장, 그리고 대기업과의 MOU, 협력, 그리고 그에 따른 포트에 대한 다변화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아직 출발도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로봇주들 다 갈 때 이 녀석 혼자 아직 못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직 언론에서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뉴로메카가 급등을 했던 것도 뭡니까? 다른 로봇주들이 갈 때 뉴로메카가 뒤늦게 갔던 이유도 뭐예요? 뒤늦게 언론에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간 겁니다. 이 녀석도 제가 볼 땐 뉴로메카랑 거의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아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뭐다? 먼저 매수를 해서 잡고 가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요. 아마 이 종목 조만간에 50% 이상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도 올해는 안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대부분 지나간 다음에서야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 또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확고한 관점입니다. 이 확고한 관점으로 내가 확실하게 관점을 잡고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이 50% 종목 여러분들 분명하게 궁금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 받으면요. 여러분들 또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2794-1584번으로요. 종목이라고 두 글자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향후 이번에 5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연락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그 점도 꼭 확인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